현재 중학교 1학년 예비 중2가 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휘력, 학습 성실성, 그리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겸허한 태도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예비 중2가 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휘력, 학습 성실력, 성실성, 그리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겸허한 태도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KNS 학원에 저희가 정말 강남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좋은 영어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1 때 한국식 이런 점수화, 실력의 점수화를 이루고자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력들을 가지고 공부했던 언어 사용자들이 학습자로 변모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수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KNS 글로벌관 교수 부원장 전수경이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어려운 한두 문항, 한두 지문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쉽다가 아니라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다 쉬운 아주 실용적인 의미의 지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반적인 내용의 수준이 올라간다. 내용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이해, 한 문장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문장들이 긴밀하게 엮여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잡아낸 것을 토대로 문제와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분석 이해가 또 되어야 합니다. 결국 특목고를 가고 싶다 혹은 외고를 가고 싶다, 가서도 잘하고 싶다 했을 때 필요한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질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쭉 읽고 그랬나 보다,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1번에서 5번 중에 뭘까, 이렇게 단순한 고민으로는 안 되고요. 그 본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것의 출처는 뭐고 어떤 저자, 필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물들의 일부일까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입이라는 트랙은 결국 대입이라는 큰 대의를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학습자로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1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실 분석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정확성이 없으면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적용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수능 1등급, 공인 영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상위권 점수, 토플로 쳤을 때는 리딩이나 리스닝에 완전한 만점, 스피킹, 라이팅에서 30점 만점에 26점 이상, 이 정도 됐을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탭스의 단어라든지 탭스의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어휘가 100점이고 문법이 100점이라 했을 때 거기에서 70점, 80점 이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면 기본기를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신이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내신의 수준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게 저희 내신 선생님들, 내신 수업을 하시는 중, 중학교 1, 2, 3 그리고 고등학교 1, 2, 3 선생님들께서 매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업데이트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올해 중1도 자유학년제가 아닌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시험을 보는 학교가 늘어났고요. 그랬을 때 함께 이 흐름이 내려왔다라고 보이는 게 코로나 이후에 중2, 3의 내신 시험의 수준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간 것이 어떤 하나의 기조로서 이제 1학년도 옛날로 치면 중2나 3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던 정도의 종합적인 문법 실력, 그리고 가르쳐준 것만 있는 그대로 암기로 되는 게 아닌 암기를 바탕으로 한 심화 이해 그리고 응용까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수행평가라든지 어떤 읽기 과제,
그리고 발표라든지 뭐 과제 제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리딩과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이 다 접목되어 있어요. 물론 어휘의 고급스러운 어떤 의미 파악이나 혹은 사용도 중요합니다. 여기 잠깐 써놨는데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 다각화될 수 있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물론 기본도 있어야 되고요. 학습 목표를 구체화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고등학생이 돼서 하나고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 과제를 내고 학교 생활을 하고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학교 예비 중2 학생들도 그런 입시 트랙에 오르기 직전 단계에 나의 어떤 학습자로서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가는 연습이 시작돼야 되고요. 메타 인지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인지가 필요해요. 나 정도면 잘하지 라는 생각이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모든 과목의 학습에서 열심히 안 함으로 드러난다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해지려면 틀리거나 아직 내가 모자라고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계기가 바로 매번의 꾸준한 학습, 어휘라든지 문법, 그리고 어법, 독해에 대한 학습과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점수로 나타나는데 점수에 나타난 모든 게 내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또한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와 같은 형태의 근거를 완전히 정확하게 쓰는 연습들을 저희는 리뷰 테스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연히 맞춘다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맞춘 내용을 이번엔 맞았지만 다음번엔 며칠 지나서 헷갈려서 틀린다가 아니라 꾸준히 내 점수로 낼 수 있는 관리력이라고 하죠. 100점을 예상한 점수를 계속 계획한 점수를 낼 수 있는 관리력, 나의 시간 관리력, 나의 집중력 관리력,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꾸준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시험을 망쳤을 때 그 시험이 앞으로 1년 동안 기회가 없다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8번, 12번 꾸준히 계속된다면 내가 계속 나를 새롭게 해야 되고 리뉴해야 되고, 또한 이번에 안타까웠던 게 다음번에 메꾸어진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교 시험은 사실 다시 칠 수 없죠. 학교 시험까지 대비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학년들 예비 중2들 한참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또 기말고사 준비 기간인데요. 기말고사 준비 모의고사를 어제 1차를 봤거든요.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 1학년. 근데 보면 생각보다 모의고사 어렵네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생각보다란 말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과서를 펼쳐서 보면 되게 단순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깊이 있는 문법이라든지 어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문제의 형태로 나타내거든요. 이 지문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찾는다든지, 이건 아주 고전적이지만 이제 3, 2, 1 점점 상향평준화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영영 정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짝을 맞춰본다든지, 혹은 이시나 that과 같은 동일한 형태지만 그 형태가 가지는 문법적인 기능이나 특성이 다른데 성질이 다른 걸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고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지만 그 시험에서 내가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신이 없다, 내지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허를 찔렸다, 좀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능 영어는 결국 지금 가장 최근에 시험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의외로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거의 원어민적인 언어 감각과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올 때 수능 단어집을 본다든지 한다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교의 내신은 수능 유형으로 공부한 것을 다시 응용, 심화해서 시험으로 내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내용이 독자가 몇 살인지 생각해보면 수능이 정말 어려울 수 있겠죠. 그 어떤 깊이 있는 내용 전달, 아주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의견 표명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능 자체의 모의 어떤 문제의 어떤 이미지긴 하지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원외고도 마찬가지. 수능이나 토플의 부교재를 선정해서 그걸 배우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시금 거기서 응용한 문제 선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잘 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다가 심화 영어까지 있어요. 심화 영어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KNS IB 잉글리시 전문 강사이신 김호중 선생님께서 지금 대원외고 심화 영어 어떤 심화 영어 회화라고 하는 심영회라고 하는 문학 작품 위대한 개츠비를 같이 지금 수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 같이 시작해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후에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영어의 문항별 문제 유형은 당연히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어법 문항은 그 문항 자체의 개수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 심도가 있죠. 근데 그거는 고등 생활을 하면서 내신이나 여러 가지 평가에 꼭 필요한 전체 문법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한두 개 맞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들은 학교 생활 내내 평가의 요소로서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학년 같은 문법이 들어간 내신 문제가 이제 2학년, 1학년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학교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답변이 다 정답 처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문제 풀이자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고 언어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어떤 응용이나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문법은 그렇지 않아요. 문법은 정확한 정답이 있고 이걸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 굉장히 점수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어휘도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계속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요. 외우는 방식에 대해 저희 정규반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이런 방법을 권유해 주시고 실제 실행해 보도록 이제 가정에서 공부를 해본 뒤에 아이의 목소리로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들이 반복됐을 때 어휘 암기의 시냅스가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어떤 경로를 이동을 하면서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단어 어휘를 확장하는 방법을 갖고 이제 입시 트랙을 2학년 때부터 타는 학생들은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수많은 정보를 별빛처럼 이렇게 쏟아내도 그걸 다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훈련, 기본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하고 있고요. 독해는 정확한 정보 파악은 어휘라든지 어떤 구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에 대한 본문의 필자의 의도라든지 중심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10% 이상이면 절대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문법은 문법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법이나 어법을 사용한 짧은 서술문 쓰기나 약간 장문형의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이것도 중3이나 고1 때 가서 처음으로 시작해서는 절대 다듬을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초안이 있고 그걸 다듬어 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성공하겠죠. 성공이란 좋은 성적을 관리하는 거겠죠. 이 학생이 그때 가서 실패를 통해 배운다라는 말은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학교 시험과 관련해선.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들을 연습하고 이행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는 지금부터 이걸 하나요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은 거의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죠. 이 방법을 현재 시점에
1년 선배 언니 오빠들, 2년 선배 언니 오빠들, 어제 수능을 친 대선배 언니 오빠들의 어떤 경우라든지 성공 사례들, 저희 KNS 학원에도 많이 있죠. 을 통해서 거꾸로 시간 여행을 돌아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저희 KNS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이런 어떤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More is better. 입시 경쟁이라든지 혹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장이죠.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에 more is better는 정말 거의 변함이 없다. 제도가 계속 변한다 해도. 최근에 지금 경향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도 깊은 것, 변별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정말 수준 높은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들에 역시 포함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간 낭비로 필요 없는 걸 더 많이 한 거 아닌가는 정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등 내신에서도 대부분 학교에선 배운 적이 없는 어휘들을 기반으로 변별력 문제라든지 선택지 안에서의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휘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논리예요. 이 어휘를 저 어휘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논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야 된다는 거죠. 내재된 영어 실력 안에는 어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까다로운 독해 문제라는 것도 문제를 읽는 속도, 본문을 이해하는 속도도 사실 모든 이해력과 어휘력과 관계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력이 어떤 두 개의 상반된 결론이 날 만한 논리 구조를 가진 것들을 내진 않겠죠. 수능도 마찬가지,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정확한 정답이 있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자. 배움의 즐거움이란 사실 대입에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을 잘 봐서 수시나 정시로 대학을 입학증을 받았을 때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 과정 속에 한 번도 기쁨이 없다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겠죠. 이것을 미리 선행하면서 이것을 해두는 것의 가치라든지 혹은 매번에 그거에 대한 평가,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순환 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시험을 망쳤어, 나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서 이 부분을 다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제 시험을 볼 때까지 공부를 더 하고 그 다음 또 정규 시험을 준비를 하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선생님이 주신 학습 노트랑 지난번에 틀린 오답 노트를 같이 해서 틀렸던 걸 한 번 더 복습하자.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루틴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건전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을 한 번 망쳤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 번 잘 봤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음번엔 또 새로운 시험을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숙명 친구들이 굉장히 학원에서도 굉장히 가장 높은 반, 그리고 가장 높은 반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시험에 생각보다 학교 교과서 되게 쉽다 생각했는데 왜 틀렸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내가 아는 거를 점수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실력이라 부르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할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앞서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축적된 시간 자체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더 길고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았을 때 다음 거에 대한 이해는 훨씬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 낭비가 없고 정말 원장님께서 수업해 주시는 내용에서 가장 핵심부터 그거 핵심을 다가가기 위한 그 주변적인 모든 내용까지 이미 이해한 상태로 듣는 것과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상태로 일단 한번 들어보자. 들으면 한번 듣는 것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랑 다르겠죠. 단어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이걸 파생어 중에 이건 처음 봤으니까 외워야 되겠다. 라든지 본문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정도의 이런 깊이 있는 글에서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는지 문제 형태로 나와 있구나. 뭐 이렇게 안다라든지 이런 어떤 출발점이 다른 단계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고등 갔을 때는 결국엔 그
출발점이 다른 상태로 쌓아놓은 것들이 또 다른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일종의 아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고등에서 특목고를 갔는데 내신을 안 좋게 받고 싶은 학생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가 가진 실력 100% 발휘를 했을 때 학습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지 못한 경우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름이 점수로 꼬박꼬박 기록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잘하는 학생들이 겸손한 이유가 그 친구들이 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되게 열린 마음이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걸 더 배우면 하나를 더 알게 되고 그럼 좀 더 다가간다. 내가 나중에 알아야 되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다가간다라는 거를 좀 체화한 친구들은 겸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불안하니까 하나를 아는데 난 하나를 알아요 라고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겠죠. 모르는 거를 안 쳐다보고 싶어 하겠죠. 사실 그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느 위치까지 가 보았느냐가 이 사람이 학습자로서 가지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시작을 한다면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으로서 그 원장님 수업을 또 들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등급 만점의 성취 기반은 책 페이지와 그것들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내적인 분석이고 그 내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학생의 어떤 메커니즘이 활성화됐을 때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적절히 평가해주고 그 제도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성취도 하고 실패도 하고 회복을 하는 과정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이후에 진짜 실전에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학습 노트라든지 학생들의 필기 같은 것들을 보면 듣고 그냥 알았어요. 기억해 볼게요가 아니라 공부의 과정이란 건 그게 아니거든요.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필기를 잘하더라. 뭐가 핵심인지 그 자리에서 시각화하고 내 걸로 만들더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연습을 같이 합니다. 검사를 해주고요. 그 안에 필요한 핵심 다 들어갔나 선생님이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학습 계획이 이번 과의 진도와 학습 계획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거를 내면화하는 할 때까지 검사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확인을 해줘요. 그게 바로 실력 내재화의 기본인 것 같아요. 필자의 의도를 이해할 것, 학습의 핵심을 이해할 것, 그래서 문제를 예상할 것, 즉 문제 출제자의 어떤 입장이 되어볼 것 같은 것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올지 나는 모르겠고 너무 떨린다가 아니라 개념과 용어, 어떤 심화 응용까지 같이 연습을 해본 학생은 여기서 제일 쉬운 문제는 이거지만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경험을 갖고 있겠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 중심의 고급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수능 독해, 특히 3점 문항과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가 어려워진다 했을 때는 어떤 글의 방향이나 수준이 상징과 추론을 이해해야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상징을 이해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휘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필수 어휘 그리고 탭스 어휘 그 탭스 어휘까지 가기 위한 지금 어근 단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중등 기출은 이미 하고 있고요. 중 2, 3 기출을 이 가장 최근 것으로 오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걸 아이들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번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관련 있는 내용들을 저희 예비 중위 프로그램에 대한 사실 소개는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전화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목고가 목표인 학생과 자사고가 목표인 학생들도 물론 있고 어떤 수능 단어 이상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지금 단어와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셔서 답변 한번 이제 드리고 싶어요.
숙제를 이제 단어를 일단은 수능 단어라고 해도 평이한 지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아주 어려운 단어는 수능 지문 밑에 한두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어렵게 생기지 않았지만 뜻 자체가 1번 뜻이 아니라 2번이나 3번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작년 이제 수능 지문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purchase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문가의 재능이나 능력이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었는데 전문가의 재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그 purchase를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의 어떤 한 문장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문장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다 오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수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1번 뜻과 2번 뜻, 품사별 다른 뜻 그런 것들을 정확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더 마찬가지죠. 사실 아이들이 다 more is better 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영어도 이미 어느 정도 이상 하는데 단어에서 수준 차이를 결국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1등급 가르기 변별력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아예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센컴처럼요. 센텐스 컴플리션처럼 그 이외에는 지문에 속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한 어떤 선택지 아까 말씀드린 선택지 변형이라는 거 본문 변형이라는 건 다 단어 싸움이거든요. 그것들을 이해하려면 정말 어휘력이 탄탄하고 두툼해야 돼요. 어휘의 학습이 사실 양보다 질인데 양과 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예비 중2까지는 이걸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가 굉장히 탄탄하게 연결고리가 생기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장의 기초를 세우기.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져도 이것들을 동사를 정확히 찾는 능력은 모든 시험에서 매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수능 어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알던 개념이라도 나의 개념으로 만들기. 백지 테스트를 줄줄 쓸 수 있으면 문제를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 학습까지 성적의 기록이 나를 어떻게 잡아 내리는 게 아니라 잡아 올려준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과정을 지금 시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데일리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 매번 수업에 애프터 테스트 있고요. 학기별 성취도, 최상위, 정기평가 각 레벨에 맞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력과 수행평가, 어휘, 독해,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주 2회와 1회 수업이 있는데요. 겨울 학기의 기조는 꾸준히 유지됩니다. 논리 독해, 수능, 그리고 종합적인 문법을 포함한 각 단계별 문법 수업과 매번 수업 끝나면 강남 내신과 같은 형태의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런 오픈형 문제라든지 근거를 틀린 부분을 고치고 근거를 백지 테스트 한 줄처럼 쓰는 거. 이런 시험 문제들 선생님들이 매번 만들어서 주시거든요. 그 반의 수준과 수업의 내용에 맞게 그럼 그것들을 꾸준히 축적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년 올라오는 친구들의 매년의 성취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비교 평가도 해주시는 것도 하나는 덤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럼 아이들이 수직적으로 사고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 옆에 내가 반에서 1등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니 이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지금 너의 실력으로 고1이 된다면 어떻게 고3이 된다면 그걸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금 우선순위가 있고 바빠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비싸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 이걸 한다고 저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수용 능력이라든지 뭔가를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아직 많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 과, 사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국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후에 그때 할 걸이라는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최상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우리 예비 중2 학생들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